상관없지 뭐. 자, 경우의 수 볼 거야,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그냥 세주는 게 경우의 수야. 이제 경우의 수.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합의 법칙은 보통 어떤 때 합의 법칙을 써줘?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하고 가운데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합의 법칙을 사용할 거고. 됐어? 자, 그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B라는 사건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두 사건 중에 뭐 A라는 사건이나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M 더하기 N 한 다음에 뭘 빼줘? 두 개가 공통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줘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서 계산한다. 자,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저기로 하자.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첫 번째 4의 배수거나 또는 7의 배수인 걸 찾아줄 거야. 자, 그럼 4의 배수는 5가지 경우 나오고 7의 배수는 2가지 경우 나오는 거니까 2개 더해서 7가지 나와.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4의 배수면 거나 또는 3의 배수인 걸 찾아줄 거야. 그럼 4의 배수인 건 5가지 나오고 3의 배수인 거는 6가지 나오고, 그치? 자, 그 중에서 4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12의 배수가 한 가지 나오는 거니까 2개 더한 다음에 1 빼가지고 계산을 할 거라고. 이게 합의 법칙. 맞지? 합의 법칙. 어디? 어디? 영상에 찍히나? 벌레. 자, 계속 한번 해보면 깜짝 놀랐는데 뭐 틀린 줄 알고 혹시 안 틀렸는데 막 그러고 있었네. 자, 이렇게 할 거고 이따 내려갈 때 학원 쪽 계단으로 내려가지 말고 알파문구 쪽 계단으로 내려가. 알겠어? 왜?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을 할 거야.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은 뭐 하냐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근데 A랑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야. 왜? 이런 것 때문에. 4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건 12의 배수라서 두 개 경우의 수를 곱해가지고 30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가지 경우 나온다고. 맞지? 오케이? 집합으로 치면은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라서 한 가지 경우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우리는 동시에라고 이해하고 있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더라고? 연달아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알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야. 알지? 그래서 내가 옷을 상의 3벌 가지고 있고 하의 4벌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은 내가 옷을 골라서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4 해가지고 12가지 경우 나온다. 이렇게 할 거라고. 그치? 상의 입고 연달아서 하의를 입어야 되잖아. 맞아? 안 입으면 큰일 나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오케이, 연달아 입는다. 연달아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떤 형태로 어렵게 나와?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줘 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형태가 어렵게 나와. 그치? 그럼 케이스 나누는 형태. 맞니, 영어? 감탄할 정도야? 평소 이미지가 어땠길래? 자, 그럼 케이스 나누는 형태에서는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풀 텐데 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찾고 싶은 모든 경우의 수가 이 1번을 만족하거나 또는 2번을 만족하거나 또는 3번을 만족한다는 얘기라서 1번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2번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3번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다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에서 이제 뭐가 들어간 거야? 합의 법칙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케이스를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는 게 좋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좋을 거라고.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이 없는 형태로 케이스를 자꾸 나눠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몇 가지만 한번 해보면 어떤 게 나오냐?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 뭐 615번? 615번. 그럴까? 자, 615번 보면은 어느 식당에서 차림표와 같이 한식 5가지, 중식 3가지, 일식 4가지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한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A, 한식을 제외한 메뉴를 한 가지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B라고 할 때 유연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한식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그럼 몇 가지요? 5가지. 그래서 A는 5. 그지? 자, 한식을 제외한 메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중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일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니까 중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 3가지, 일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 4가지에서 더해서 7가지 나오는 거라고.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라고 하시면 돼. 어디 보자. 623번 잠깐 볼게. 623번. 자,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 문제.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말고 다른 형태로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볼 거야. 내 맘이야. 자, 여기가 공사 중이라서 조금만 더 할까? 어디 보자. 여기가 공사 중이라서 여기는 못 간대. 그지? 그래 놓고 나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경로의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지? 자, 그러면은 뭐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111 써가지고 할 거야. 무슨 얘기냐? A부터 출발해서 B로 가려면 무조건 오른쪽 위로만 가야 돼. 그치? 왼쪽으로 가버리면 최단거리가 안 돼. 그치? 아래로 내려가면 최단거리가 안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는 방법만 생각해줘서 A에서 여기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도 옆에서 오는 방법 있으니까 한 가지, 여기도 여기서 오는 방법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야. 여기도 한 가지 경우고 한 가지 나와. 자, 그래서 이렇게 111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 가는 방법은 몇 가지 경우 되겠어? 여기서 오거나 둘 중에 하나네. 그치? 또는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 할 거라고? 2개 더 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2가지. 자, 여기는 밑에 거, 옆에 거 더해서 3가지. 하나, 3개 더해서 4가지. 1, 4 더해서 5가지. 1, 5 더해서 6가지. 자, 여기 가는 방법은 밑에, 옆에 더해서 3가지. 여기는 3가지 더해서 6가지. 이렇게 나오겠다고. 맞지? 자, 여기는 밑에서 오는 경우밖에 없네. 그치? 자, 그러니까 5가지. 여기는 2개 더해서 11가지.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면 돼. 자, 여기는 여기 더해서 4가지 더해서 10가지. 여기는 옆에서 오는 수밖에 없어. 10가지. 얘는 밑에서 옆에서 올 수 있으니까 15가지 더해서 26가지. 얘는 2개 더해서 5가지, 15가지, 25가지, 40가지, 그래서 66가지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111 써가지고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지. 자, 뒷페이지 고배법칙. 자, 고배법칙에서는 또 분식점 나왔네. 어느 분식점에서 판매하는 떡볶이는 주문할 때 다음 표와 같이 치즈의 유무, 매운 정도, 양을 선택해야 한다. 이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주문하는 방법에 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치즈 결정하고 매운 정도 결정하고 양을 결정해야 돼. 그럼 치즈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매운 정도는 6가지, 양은 3가지. 연달아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곱해서 계산을 할 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62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P에서 Q를 거쳐서 R을 걸 건데 가는 경우가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겠네. 첫 번째, P에서 Q를 거쳐서 R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P에서 Q를 거치지 않고 R로 가는 방법하고 케이스가 나눠졌다. 그럼 각각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P에서 Q 가는 방법은 몇 가지고? 3가지고. Q에서 R 가는 방법 2가지니까 연달아 가야 돼. 그래서 이거 6가지 나올 거고. 맞지? P에서 R 가는 방법은 위에 2개, 아래 하나 있으니까 총 3개야. 그래서 더해서 계산되겠다고. 맞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626번처럼 뭐 자릿수 따라주는 거 나중에
P 쓰는 거 있잖아. 순열 파트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그치?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 특이한 거 있나? 30번 보자. 자, 630번 전개했을 때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찾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 4개의 다항식을 전개해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첫 번째 다항식에서 문자 하나 선택해주고 두 번째에서 하나 선택해주고 세 번째 하나, 네 번째 하나 선택해줘가지고 곱해야지만 항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연달아 하나씩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그치? 두 번째는 4가지. 세 번째 거는 2가지. 네 번째 거는 2가지 해서 3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맞아? 자, 2번은 전개했을 때 앞에는 x, y가 겹치긴 하지만 s를 포함하는 거면 마지막 거에는 무조건 s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하면 되겠다. 예리해. 자, 그 다음 2번은 앞에 x랑 y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뒤에 있는 식 자체 문자가 다 다르니까 전개했을 때 전부 다 다른 항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항의 개수랑 뒤에서 나오는 항의 개수 더하면 되겠다고. 그치? 이렇게 따라주시면 되고. 자, 720번 약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 나오네. 자, 632번 미안. 632번 약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 자, 632번 약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중요해. 그래서 약수의 개수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면은 자, 그 문제 밑에다가 살짝 써놔. 자, 자연수 n이 p의 a제곱, q의 b제곱, r의 c제곱하고 인수분해가 됐을 때 첫 번째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줘? a에다가 1 더하고 b에다가 1 더하고 c에다가 1 더해서 찾았잖아. 그치? 오케이. 자, 두 번째 약수의 총합은 양수? 약수. 혹시 기억나나? 1 더하기 p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쭉 해서 p의 a 제곱까지 더할 거고 1 더하기 q 더하기 q 제곱해서 q의 b 제곱까지 더할 거고 1 더하기 r 더하기 쭉 해서 r의 c 제곱까지 더한 다음에 곱한 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약수의 총합도 종종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돼. 알았지? 혹시나 싶어서 약수의 곱 뭐야? 자, 모든 약수의 곱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n의 2분의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거라고?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에서 4, 3, 12, 12개가 나올 거고 약수의 총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에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곱하면은 약수의 총합이 나온다고. 그치? 자, 세 번째 모든 약수의 곱은 72를
2분의 개수로 해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72의 6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알았지?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요거 증명하는 거는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보여줄게. 알았지?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자, 72의 약수 찾아볼 거야. 1, 72, 2, 36, 3, 오케이, 4,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6, 12, 그 다음 있나? 8, 9, 그 다음 있나? 없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랑 얘랑 곱하면 70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70이고 72, 72, 72, 72니까. 그치? 응. 자, 곱해서 양쪽 끝에 있는 애들끼리 전부 다 72가 나와. 그치? 그 72가 약수의 개수의 정확히 절반만큼 있을 거라고. 그치? 오케이. 그 얘기야. 그치? 72가 전체 약수의 개수의 절반만큼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홀수계 있으면 한 가운데 있는 녀석이 뭐야?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그 숫자가 무슨 숫자다? 제곱수다. 맞지? 그래서 144 같은 거. 그럼 1, 144, 2, 72, 3, 48, 4, 36, 5, 6, 6, 24, 6 했잖아. 7, 8, 18, 9, 16, 10, 11, 12 해가지고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곱해서 뭐 나와? 144. 이렇게 곱해서 144, 144, 144, 144, 144, 144 나와. 12만 따로 떨어져 있네. 그치? 그래서 나중에 12만 따로 곱하면 돼. 맞아? 그러니까 144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지. 거기다가 나중에 12만 따로 곱해주면 돼. 오케이? 그거를 144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4 곱하기 4 미안해. 2의 세제곱 맞니?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5, 3, 15개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144에 2분의 15제곱 하면 된다고. 맞지? 자, 그러면은 12가 144에 2분의 1제곱이잖아. 계산하면 2분의 15제곱 나오잖아.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얘를 12의 제곱에 2분의 15제곱 해서 12의 15제곱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 그치? 그래서 항상 약수의 개수의 절반 나온다. 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정리됐으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자, 색깔 칠하기 문제야. 색깔 칠하기 문제. 자, 시끄럽고. 자, 색칠 문제 한번 풀어보자. 색칠 문제 한번 풀어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걸로 할 거야. 이번에도. 자,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자, 색깔 5개 가지고 이 녀석에다가 색깔을 칠할 겁니다. 근데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해줘? 이웃한 녀석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줄 거고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칠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줄 거야. 그치?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를 칠해?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애들부터 칠해줘. 그래서 A 칠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칠할 거야.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건 A랑 다르기만 하면 돼. 4가지. C는 A랑도 다르고 B랑도 달라야 돼. 3가지. D는 A랑 다르고 C랑 달라야 돼. 3가지. E는 A랑 다르고 D랑 달라야 돼. 3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맞아? 자, 그런데 어떤 걸 조심해줘야 돼? 색칠할 때. A, B, C, D, E 이렇게 나오는 걸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자, 왜 이렇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A 칠하고 나서 쭉 돌려서 칠했을 때 E에 칠하는 게 B랑 D랑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에 따라서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가 달라져.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는 거지. B랑 D랑 색깔이 같을 때랑 두 번째 B랑 D랑 색깔이 다를 때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A, B, C, D, E 순서대로 색깔을 칠할 때 A에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B는 A랑 달라야 돼 4가지, C는 A랑 다르고 B랑 달라야 돼 3가지, D는 B에 칠한 거 그대로 갖다 칠해야 된다는 얘기야. 색깔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4가지니까 여기도 4가지 하는 게 아니고 B에 칠한 색깔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라고. 맞지? 자, E에 칠하는 색깔은 자, 맞닿아 있는 영역이 3군데에서 맞닿아 있긴 하지만 칠해진 색깔의 종류는 2가지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그치? 3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거는 A, B, C, D, E 했을 때 어디 보자. A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4가지, 3가지까지는 똑같고 D는 A랑도 다르고 C랑도 다른데 B랑도 달라야 된대. 그치? 그러니까 2가지. 그럼 E는 자 여기 옆에 칠해진 색깔 3가지가 전부 다 다른 색깔이니까 남은 색깔 2가지만 남았어. 이렇게 해서 뭐 해줄 거야? 더해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고 자 635번에 나온 내용도 혹시 기억하고 있나?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문제? 더하기. 자, 얘도 조금 문제 바꿔가지고 자,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4개 있어. 그치? 자, 요거 가지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치?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자, 첫 번째 지불 방법은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4개 있으니까 500원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경우 나와? 2가지 나오네. 그치?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맞아. 자, 그래서 안 내는 경우가 포함되는 거니까 1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도 4가지, 얘도 5가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5. 한 다음에 뭐 해? 항상 1 빼줘. 왜 문제에서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은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거든. 그치? 그래서 1 빼줄 거야, 항상. 오케이. 자, 지불 금액은 자,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4개 있는 상태에서 작은 단위의 돈으로 큰 단위 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지. 만들 수 없어. 50원은 4개나 있으니까 100원을 만들 수 있어. 그럼 뭐해? 큰 단위 돈을 작은 단위 돈으로 전부 다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자, 그래서 5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로 하자. 개수가 너무 크다. 뭐 적고 있는 건 아니잖아. 왜? 아유, 정말. 미안. 그래. 자, 그래서 100원짜리 2개를 전부 다 이걸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은 50원짜리 4개가 되는 거니까 50원짜리가 총 8개 있다고 봐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500원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8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9가지 해가지고 2개를 곱할 거야. 그런 다음에 1 빼줘서 계산을 하겠다. 그치? 그래서 작은 단위 돈으로 큰 단위 돈을 만들 수 있는지 항상 체크해가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했으면 웬만한 거는 다 했나? 그거 안 한 것 같은데? 아니다. 그건 도형은 저기 가서 하자. 아, 그건 컨비네이션 쓰는 게 편한데. 해봐. 그건. 화이팅! 자, 여기까지 스텝 1, 2 한번 풀어볼게.
자, 102의 자연수에서 40과 서로 소인 녀석을 구하라 라고 해서 40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니까 자, 얘랑 서로 소인 녀석을 찾아주려면은 결국 2가 하나라도 있으면 서로소가 안 돼. 5가 하나라도 있으면 서로소가 안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100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되는 거를 빼줄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100에서 2의 배수 더한 다음에 5의 배수 더하고 거기서 뭐를 빼줘? 10의 배수 뺀 걸 계산하면 되겠네. 그치? 맞아. 잘했어. 이렇게